안녕하십니까. 2017년 제1회 유통회사 제2급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기출 해설을 맡아서 강의할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이번 회차 출제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면 출제 빈도가 전형적으로 높았던 유통의 이해 부분 1장과 4장 물류 경영관리 전통적이에요.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파트에서 많이 나왔고요. 유통경로 및 구조에 대한 부분 여전히 많이 나오는 개별 파트. 그다음에 도소매 물류랑 도소매 물류 관리와 관련된 두 가지 파트. 전형적이어서 이번 회차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던 그런 무난한 회차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통경로 관리에서 시장 관련 요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럼 1번은 뭐가 틀렸냐? 제조업자랑 시장의 거리가 가깝대요. 소비지와 가깝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직접 유통 비용이 더 쌀 수도 있죠. 그래서 중간상을 통하는 것이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소비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시장 규모는 늘어나는 거죠.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그 시장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이 덜 집중되면, 분산되면 중간상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분산되어 있으면 중간상한테 마진을 주더라도 중간상이 마진을 받으면 열심히 뿌리겠죠. 분산되어 있는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면 중간상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집중되어 있으면 그냥 직접 유통을 하는 것이 제조자 입장에서는 더 쌀 수 있으니까. 몰려 있으니까. 그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소매 수명주기별, 단계별 특징, 전략적 시사점,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정답은 3번. 판매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제품 수명주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품 수명주기가 그림을 그리면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판매 증가율. 도입기 때 매우 빠르죠. 빠른 편이고 성숙기 때는 중간이고 이제 매우 느리게 저성장하죠. 오히려 판매 증가율은 이제 저성장하고 증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고요. 초반기의 이익 수준은 낮아요. 이거는 한계 이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팔았을 때 이익은 높죠. 신제품이니까. 그런데 비싸게 팔아도 이 도입기를 넘기기 위해서 투자되는 마케팅 비용이나 유통 채널 구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때는 도입기 때는. 그래서 총 이익 자체가 낮거나 없는 수가 많아요. 이익 수준이 높아지죠. 이제 좀 낮아집니다. 매우 확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고요. 다음에 통제 정도 잘 나오는 파트만 보여드리면 이제 통제 정도는 이쪽은 도입기 때는 최소, 성장기 때는 중간, 성숙기 때는 경쟁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최대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중간으로 떨어지고 도입기 때는 기업가적, 집권적, 전문적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그러니까 성숙기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기예요. 그리고 이익을 내는 거는 성장기 후반부터 성숙기 이 기간이 길어야 되죠. 요렇게 그려져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장기 후반하고 성숙기 기간이 길어야 총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한계 이익은 이때가 제일 높고요. 성장기 때가 한계 이익이 가장 높은 시기고 성숙기 때는 총이익이 가장 그러니까 마진은 떨어져요.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줄여야 되니까. 근데 마진은 적은데 시장 자체가 요만했다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때 포션을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 시장점이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서 총이익이 가장 큰 시기.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경쟁자의 수.
그러니까 이쪽이 맞았고 나머지 판매량이나 이익이나 통제정책 관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뒤에 표에 나온 것처럼 이 표를 참조해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와요. 맨날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3번. 조직 구성과 관리 측면에서의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 등의 관리 요소가 있다. 이 중 조직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 종업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한다. 얘는 지휘 활동에 속해요. 지금 여기서는 조직화에 대한 걸 물었죠. 이번의 설명은 지휘 활동에 대한 내용이다. 과정 측면의 경영. 앞에서 말한 계획, 조직화, 지휘 활동, 통제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화는 수립된 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조직을 어떠한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지, 인적, 물적, 자본, 정보, 지식 등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이제 조직화 활동이다. 지휘 활동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업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끄는 활동. 지금 이 설명이 바뀐 거죠. 그죠? 통제 활동까지 이 네 가지 요소는 오지선다니까 4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별도로 낼 가능성도 높은. (4번) 봅시다. 재무 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 너무 황당했어요. 자산이익률. 이 ROI는 Return on Investment,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그죠? 자기자본 회수율, 수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자산이익률은 ROI가 아니라 ROA예요. Return on Assets, 그죠? 자산이익률이랑 얘랑 매칭이 안 되죠,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ROI는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표현하고 자산 이익률은 ROA라고 표현한다. 자, 5번. 경제적 주문량을 이용하여 재고 정책을 수립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경제적 주문량, 그다음에 최적 주문 횟수, 그다음에 주문 주기일, 사이클 타임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EOQ 문제에도 전형적으로 맨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공식을 모르면 끝이며 이와 같은 문제는 EOQ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연계돼서 구하는 요소들을 모두 한 사이클을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예요. EOQ, 경제적 주문 수량. 보통 새로 구한 수량이라고 해서 이제 Q스타라고 많이 표현하죠. 루트 CH분의 E, COD. 코스트 오브 오더링, 1회 주문 비용이에요. 예. D, 이얼리 디맨드, 연간 수요. 연간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 캐링 앤 홀딩 코스트.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Q스타를 EOQ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200원분의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 1,000개. 그래서 EOQ를 구하면 얼마가 나온다? 100개가 나온다. 100개. 최적 주문 횟수. 연간 몇 번을 주문을 해야 되느냐. EOQ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에 몇 개씩 주문한다는 얘기예요. 100개씩 주문하는 게 연간 총비용을 최소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한 번에 100개씩 주문한다는 거죠. 연간 수요가 몇 개인데? 1,000개인데. 그러니까 최적 주문 횟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연간 수요를 EOQ로 나누면 돼요. 그럼 얼마가 돼요? 1,000을 100으로 나누면 10회죠, 10회. 10회. 한 번에 100개씩 10회. 최적 주문 주기일. 며칠에 한 번씩 10회를 주문하느냐, 연간. 한 번에 100개씩 며칠에 한 번, 연간 몇 회를 주문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연간 작업일수. 뭐 이런 거 안 나왔죠, 그죠? 그러면 365일로 계산을 하면 돼요. 365일.
사이클 주문 주기는 365일. 영업일수 동안에 몇 회 주문한다고요? 10회. 그러니까 1회는 며칠에 한 번씩? 36.5일에 한 번씩. 자, 완성됐죠? 한 번에 100개씩 36.5일마다 한 번씩 10번을 주문하게 되면 365일이 다 가고 연간 수요 1000개를 다 처리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6번.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로 파워를 얻게 된 일반적인 배경. 틀린 것. 정답은 5번. 제조업체가 소비자와의 풍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 활용하여 유통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의 풍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거나 활용하는 이는 누구예요? 얘죠. 제조업체가 축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수집을 하죠. 포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얘가 힘이 센 거죠. 제조업체가 이걸 가졌다면 제조업체가 여전히 힘이 셀 거예요. 근데 이제 땅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전산상거래에 가까울수록 통신중개업자나 판매업자가 이 정보를 갖기 때문에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경로 파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선호가 바뀐 설명이에요. 7번. 마케팅 믹스 중 환경 변화에 대응하거나 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요소는 무엇인가? 마케팅 믹스, 포피 믹스 말하는 거죠. 포피. 프로덕트. 제품 모방할 수 있죠. 기술, 품질 이런 거 다 모방 가능하잖아요. 프라이스. 가격? 모방하죠. 대표적으로 많이 모방하는 거니까. 프로모션. 판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플레이스. 이거 장소 전략이라고 하지 않다고 이게 채널 전략이에요. 채널. 유통 경로 전략. 얘는 이 세 개는 따라하면 돼요. 자본만 있으면 따라하면 되죠. 근데 유통 경로와 같은 경우에는 유통 경로 구성원들하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하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중 채널 전략을 쓰잖아요. 멀티 채널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다양한 소비자 군들에게 생산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든지 간에 많이 팔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은 모방하기 힘든 요소라는 거예요. 구축하기도 쉽지 않고 전환하거나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에요. 어떤 경우. 8번. 가로 안의 설명. 유통경로상에서 가능하면 많은 수의 도매상. 키워드만 찍는 거예요. 도매상. 중간상에 효용해서 도매상의 가치를 설명하는,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상품의 총량을 감소시킨다. 사회적으로 저장해야 될 상품의 총량을 감소시킨다. 집중준비의 원리. 전형적인 문제예요. 도매상의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중간상의 가치 중에서 도매상의 가치를 별도로 설명하는 집중준비의 원리. 그러니까 생산자가 생산해서 제조업체가 다 갖고 있지 않잖아요. 생산하면 지역 유통센터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총판한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갖고 있게 함으로써 시장에 가까운 소매상하고의 거래적 격차를 더 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소매상의 수요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대응 능력도 더 빨라지고. 그러니까 안전재고량을 덜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다 갖고 있을 때랑 도매상을 꼈을 때랑은 현저하게 안전재고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많은 도매상을 통해서 대신 많이 저장을 미리 해놓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하는 총수요에 대해서 재고량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 9번.
화물 거점 시설까지 각 화주, 각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반해 오고, 그러니까 거점까지 화주나 운송업자가 화물을 운반해 오면 배송면만 공동화한다. 배송면만 공동화한다. 배송 공동료. 얘는 집배송을 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화주 중심으로 집배송을 하는, 공동 집배송을 하는. 얘는 운송업자가 주축이 돼서 집배송을 하는. 얘는 배송만. 이제 거점 시설까지 모아가지고 요 부분 거점에서 소비자들까지 배송 공동형이죠. 이쪽은 누가 주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화주이든 운송업체든 모으는 거랑 보내는 건 모두를. 노선지파용은 광역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간선 운송을 하는, 노선 운송을 하는 그런 업자들끼리 공동화하는 게 노선지파 공동형. 납품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곳이 같은 여러 개의 업자들, 얘네들을 밀크런식으로 해가지고 순회 배송을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거죠. 이쪽은 공급자 쪽, 얘는 납품처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공동 집하도 하고 납품도 하는 그런 형태죠. 자, 10번. 용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2번은 뭐가 틀렸냐? 비용 상세,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 수준의 재고만. 이게 틀린 거예요. 이런 단어 들어가면은 사회과학에서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건 없어요. 극적인 것도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 안 해요. 비용은 최소화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적정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최소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이런 뭐뭐만으로 되어가는 말들은 틀린 거예요, 다. 전체 최적화. 재고 수준을 낮춰서 재고 보관 비용을 감소시킨다. 요걸 낮춰서 재고 보관 비용만 낮춘다면 부분 최적화예요. 전체 최적화가 아니라.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기능들 모두 포괄해서 총 비용이 최소화가 되거나 활동 자체가 효율화가 되거나 이런 거죠. 총 최적, 토탈이잖아요. 하나의 기능에 집중한다는 게 매칭이 안 되죠. 최적 고객 서비스, 실제 거래 요소에만 말했죠? 만이라는 거. 서비스는 거래 전 서비스, 거래 중 서비스, 거래 시, 거래 후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실제 거래 요소는 요거예요. 요거. 거래 중 요소, 거래 중 서비스만 설명한 거죠. 이거 다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좀 오래 걸리죠. 맞는 거 하나 찾아내는 그런 문제는 다른 나머지 틀린 것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11번. 소매 기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에요.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시장 확대의 기능을 제공한다. 시장 확대는 누가 하려고 하는 건데? 제조업자가 하려는 거예요. 제조업체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비지, 고객들한테 다가가려면 내가 일일이 다 1대1로 대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상을 통해서 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소매상을 통해서. 그래서 소매상은 제조업자를 대신해서 시장 확대 기능을 해주는 거죠. 소비자가 아니라. (12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가? 7일. 외우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너무 길게 하면 판매가 이제 위축이 되죠. 7일 정도가 적당하다. 7일 정도. 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13번. 상품 매입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 맨날 나와요. 정형화돼 가고 있는 측면이 크죠.
자, 사고자 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사고 싶지 않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기 싫은 제품까지도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태. 이거는 타임 컨트랙트, 구속적 계약이라고 불러요. 구속적 계약. 맨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역청구랑 역매입. 구분해서 얘는 주인공으로 각자 많이 출제돼. 그러니까 로테이션에서 나와요. 로테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특히 역매입 더 많이 나오는 부분. 얘 꼭 한번 보세요. 짧은 시간에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책에서 교재에서 꼭 한번 찾아서 알아보고 역청구랑 비교하시라. 14번. 보관 창고의 기능을 크게 이동, 보관, 정보를 나눌 때 이동과 관련된 하부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1번. 상품 분할. 그러니까 입고된 제품 자체를 분할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온 제품 자체를 개별 제품으로 쪼갠다든지 한 번에 많이 들어온 제품 자체를 분할해서 적재하는. 얘는 이제 보관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얘는 들어왔다가 분리돼서 바로 나가는 환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선적을 위한 제품을 상차하기 위한 이동 활동,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창고 안에서 물건을 뽑아내는 주문서에 근거해서 주문서에 적힌 제품을 보관된 구역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동하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리시빙 활동. 이거는 이제 화물 자체가 창고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이동 활동을 말하는 것. 그래서 브레이크 벌크로 쪼갠다, 브레이크한다. 이 활동은 보관 활동 중에 분할해서 저장하는 그런 활동의 일환이다. 자, 15번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급망 관리 시스템, 공급 사슬 관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망이 아니라고들 얘기를 해요. 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렇게 엮여있지 않으니까. 사슬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우리가 유통 채널이든 공급 사슬이든지 간에 제조업체, 그 다음에 공급업체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네트워크는 아니다. 망은 아니다. 공급 사슬 관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2번. 1번은 뭐가 틀렸냐? 자동 발주한다. 자동 발주한다면 EOS, Electronic Ordering System 아니면 Computer Assisted Ordering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업자가 제조업체가 여러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 유통업체들, 공급업체들의 제조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매장 안에 상품 구성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이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보다 고객들이 빨리 제품을 구분해서 사갈 수 있게끔 해주느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카테고리 매니지먼트예요. 효율적 커스터머 리스폰스 ECR에 대한 설명이죠. 유통업체 주조로 고객의 욕구에 기초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하는 시스템. 얘는 보통 주도를 잘 안 하죠. 제조업체가 보통 주관이 돼서 공동으로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ECR은 QR, ECR, 뭐 EFCR 이런 계열은 공급업체, 제조업체랑 유통업체랑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협력적 계획, 플래닝, 협력적,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replenishment, CPFR에 대한 설명이죠. 협력적 의사결정, 재고 보충, 생산, 판매 과정 전반에 협력하는 시스템. 유통업체와 물류업체가 아니에요. 이 CPFR도 제조랑 유통이에요. 제조랑 유통 간에. 물류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급업체 주도 재고관리.
얘는 이제 CRP, 지속 보충 시스템 중에는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랑 코어 매니지드 인벤토리 이렇게 있거든요. 예, 공급업체 주도제 관리는 얘예요. 그러니까 유통업체 매장의 재고 보충에 대한 책임을 벤더, 공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문하기 전에 알아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려면 유통업체에서 특정 브랜드 회사의 제품에 팔리는 속도와 수량, 포스 정보를 공유해줘야 된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유통업체의 정기적 주문에 따라 주문이 없어도 된다니까요. 주문을 안 해도 공급업체가 유통업체가 공유해준 포스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수요 예측해서 재고를 보충해놔요. 결품이 나거나 잉여 재고가 많이 쌓이지 않게끔. 유통업체는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 브랜드를 다루기 때문에 다 자기 새끼처럼 관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16번 봅시다. 경로 집약지역, 선택지역 유통경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선택지역 유통경로. 선매품을 많이 하죠. 어떻게 돼요? 개방적, 집약적, 집중적, 마케팅 경로. 그 다음에 선택지역 유통 경로. 보통 개방적 유통 경로 많이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 경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 한 지역의 제한된 수의 점포들에게만 판매권을 주는 형태. 충성심이 생기죠. 아무한테나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다 취급하게끔 허락해주는 형태가 개방적 유통 경로거든요. 전속적은 이 제품 너만, 이게 전속적인 거고. 유통업체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배력이 강하다. 제일 강한 게 얘죠. 선택적 유통 경로는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한테, 제한된 수지만 여럿이에요. 제한된 수지만 여럿한테. 보통은 이제 뭐 전자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그런 경력이 있는, 노하우를 가진 그런 역사가 있는 매장한테만 주죠. 유통업체한테. 그 다음에 모든 제조업체의 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하는 것. 특징. 이거는 이제 개방적 유통 경로에 가깝죠. 그 다음에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 이 얘기 나오면 전속적이에요. 고가품.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장품. 화장품은 뭐 개방적 유통 경로에 해당하죠. 화장품 회사 제품들은 뭐 여기저기서 다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매하는 점수가 그 동일한 공간 안에 판매 점수가 엄청 많아요. 집약적, 집중적, 개방적 유통 경로. 자동차는 전속적 유통 경로 쪽에 가깝고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7번 Barrier Frequency Identification. 유통물류에 제공하는 직접적인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생산 품질의 향상? 생산 품질은 제조에서 하는 거죠. 기술 개발, 그죠? 연구 개발에 의해서. 얘는 제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RFID라고 하는 기술은 뭐 이동, 화물의 이동 관제, 그다음에 재고 관리. 그러니까 유통하고 물류랑 연결해서 보면 두 가지예요. 생산 품질은 제조업체 고유의 역할로서 저런 인식 기술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생산을 해서 누구한테 가고 이동하느냐 이런 이력 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재고 관리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팔려나가는 속도나 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코드보다 얘가 훨씬 더 빨리 쉽게 되는 편이죠. 그다음에 진품, 명품 이건 구분할 수도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뭐 인삼 제품이라든지 고가 와인 같은 경우 RFID 태그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18번 유통경로 구조 이론 중에서 거래비용 분석, 거래비용 이론이죠.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가정이나 변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제품 고객화. 시장 실패가 뭐냐면 중간상을 끼고 시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래자 입장에서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거래 반복 발생 빈도, 자산 특유성, 불확실성, 기회주의 이런 것들인데 내용을 살펴보시면 시장 실패 인간적 속성으로 보게 되면 거래 당사자들, 인격체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분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죠.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 조건을 취하려고 균일하게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종하는데 그 조종한 값을 수용할 수 있는 거래 상대자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뭐 이런 것들, 정보를 왜곡하는 것, 도덕적 해이, 기회주의죠. 결국 위협, 거래 관계를 종결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서 자꾸 단가를 깎는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거래 반복 부분. 그 다음에 상황적 속성으로 보게 되면 불확실성. 시장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하죠. 성과도 불확실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수의 교환 관계. 그러니까 아무리 수십의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몇몇에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회주의적, 비기회주의적 거래 상대방을 구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지내고 나봐야 알잖아요. 그죠? 자, 19번 봅시다.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구성원 편익의 증진, 유통산업 내의 구성원들의 편익의 증진, 이런 내용은 없다.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 유통구조 선진화, 기능 효율화, 소비자 편익 증진. 소비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별 균형 발전, 종류별 균형 발전.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국제 경쟁력 제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이런 것들이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거죠. 법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바뀔 때 좀 나오고요. 꾸준히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비중이 높지 않아요. 한 문제 정도. 자, 20번. 물류 시스템 설계에 관한 전략적 계획술서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인데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정답은 2번. 니은, 디귿, 기읍, 미음, 리을 이렇게 되죠. 리을, 비읍, 리을, 미음, 리을, 비읍 이렇게 되겠죠. 고객 서비스 목표, 전략을 결정을 한다. 맨 처음이에요. 목표나 전략을 설정하는 것은 제일 처음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 재고, 보관, 수송, 주문. 상세한 파트에 대해서 전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세 파트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체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적 흐름 및 정보 흐름. 물적 정보, 상적 정보. 기초하는 물류활동 관리 시스템과 절차를 구성하는 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정비, 인적 자원. 조직과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구체적이 되죠. 가장 포괄적인 것, 파트로 구체화되는 것, 파트 안에서의 계획 실행의 구체적인 방법. 경로 구성원 선택 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평가 및 성과 개선 활동. 플랜 두 C, 그죠? 플랜 두 C 피드백. 요 단계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포괄적인 거 얘하고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성과 개선 활동 피드백. C나 피드백에 대한 내용. 니은하고 비읍을 찾으면 돼요. 일단은. 나머지 떨어뜨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비교하시면 더 빨리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 제일 먼저 앞에니까. 앞에 나오는 거니까. 21번. 박스 안의 설명. 경로파워의 원천은 을이 갑과 일체감을 갖기 원한다. 일체감. 요 하나 나오면 바로 준거적 파워. 근데 또 나올 거예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유형적 파워와 무형적 파워라고 해서 당근과 채찍 그 다음에 법으로 하는 거 얘는 유형적 파워 즉시성이 높고 빨리 나오지만 장기간에 봤을 때는 수능을 일으키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한두 대 맞았을 때는 무서워하고 말을 잘 듣지만 계속 맞아봐요. 때려봐 이렇게 가잖아요. 수능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준거력, 그 다음에 전문력, 정보력 이런 무형적 파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효과는 안 나지만 신압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소중하구나 네가. 가치가 높구나 이렇게 느끼죠. 일체감. 구성원이 되고 소속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명 백화점에 명성을 가진 유명 백화점에 납품하고 싶어하는 공급업자. 그러면 그 백화점이 가진 명성이 가지는 힘이 준거력이에요. 준거력. 22번. 목표에 의한 관리, MBO의 목표를 수립할 때 주의할 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피드백은 업무가 완성된 후에 한꺼번에 하는 것. 한꺼번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기간을 준비를 해서 이때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이 최종 결과물을 수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간중간 잘라야 돼요. 그래서 플랜 C 피드백, 플랜 C 피드백, 플랜 C 피드백, 플랜 C 피드백을 해야지 최종 결과가 달성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MBO의 기초 철학이 뭐냐면 계획은 기간과 수치화된 목표, 그리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한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할 확률을 높인다. 이게 기초 철학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MBO가 잘 먹는데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MBO가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성숙기 산업이나 이런 데는 잘 먹지만 계속 뭐가 변동이 심한 그런 산업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파트에서 MBO 문제는 잘 나와요. 자, 23번. 물류관리의 목표를 표현하고 있는 7R 원칙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적정도구. 7R. 물류는 프로덕트를 옮기는 거잖아요. 라이트 프로덕트를 옮기는 건데 화물이 가진, 상품이 가진 속성 세 가지가 뭐 있냐? 상품은 뭘 갖고 있어요? 가격. 그 다음에 퀄리티, 품질. 그 다음에 퀀티티, 수량. 가격과 품질과 수량을 가진 상품을 물류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인상을 주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이동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물류관리 7R이라는 거예요. 적정도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서는 프로덕트 대신에 커머디티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24번. 공급 사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찍 효과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극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이래요. 이거죠. 공유. 정보 공유가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공급망이라고 안 하고 공급 사슬이라고 했네. 출제자가 다르신 거죠, 이거. 공급 사슬이라고 해야 돼요. 공급 사슬. 이게 불확실성이 공급 사슬의 채찍 효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수요단에서의 실제 상품의 변동폭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제 소매상, 도매상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왜곡이 생겨요. 수요량에 왜곡이 생기고 이런 오차가 큰 주문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양을 조달해서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다 보니까 안 팔려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러면 이 공급 사슬 자체가 경쟁력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된 정보보다 더 많은 주문을 양을 생성해내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잦은 가격 정책, 세일을 자주 하게 되면 세일하면 많이 팔리는데 얼마나 많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량 일괄 주문, 배치 주문이라고 표현하는데 팔레트에 50개씩 들어가니까 50개 단위로 주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30개만 필요한데 50개를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20개를 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모든 유통업자들이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20, 30개씩 더 주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필요한 재고를 생성해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독립성. 다 각자 움직여요.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고요. 어떤 연합해서 통합 수요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슬 자체나 계열 자체에서 사회적에서 불필요한 재고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지 말다. 그런 협력 활동이 1도 없는 거죠. 개별적 수요 예측. 엄청나게 많은 소매들이 자신이 실제 팔리는 양에다가 안전재고량을 싹 다 붙여요. 개별 수요 예측을 해서 이 안전재고를 붙여서 넘어가게 되면 또 도매가 있죠, 여기는. 소매보다 작아서 그렇지 도매도 많잖아요. 얘네들도 이렇게 주문 많은 주문 양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다 개별 수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세축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공급 사슬에서 생성되는 수요라든지 재고 정보를 각 수준에서 지금 현재와 뭐 생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완제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 현황까지 알 수 있죠. 각 수준에서 재고량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 소매단에서 포스 정보를 통해서 팔리는 속도와 수량을 알게 되면 팔리는 속도와 수량이 많아지면 생산을 늘릴 것이고 팔리는 속도와 수량이 줄어들면 갖고 있는 재고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죠? 재고를 소진하는 쪽으로 가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25번. 완제품에 조달해서 판매 이르기까지 모든 물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 물류업체가 위탁을 받아 수행. 3자 물류죠. 전략적 아웃소싱. 3자 물류. 끝.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회차 유통 물방 관리는 뭐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문제들의 조합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시고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셨던 분이라면 고득점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회차다. 열심히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은 곧 다다를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